NLAW 대전차 시스템,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과제.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NLAW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을 운송하고 러시아 전차에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NLAW가 뭘까요? 우크라이나인들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수천 대의 러시아 T-72와 T-80 전차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무기의 능력, 장단점을 평가하여 객관적인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대전차 시스템은 2001년 초부터 스웨덴 회사인 사브 보포루스 다이내믹스에 의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식인 LAW-80과 FAV-AT4 수류탄 발사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군대는 전차와 다른 장갑차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는 사용하기 쉬운 무기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전차가 될지 아무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브는 대전차 시스템의 전형적인 표적으로 러시아 T-90을 묘사하고 있으며 공식 출판물에서는 NLAW가 유럽의 지정학적 불안정을 배경으로 한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NLAW를 개발할 때 러시아 전차의 능력과 약점뿐만 아니라 현대 고강도 전투의 실제 조건, 즉 전면적인 전투 작전도 고려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 편의성과 최대 효과 요구 사항 때문에 설계자들은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치수와 무게를 가진 무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차에 장착된 레이저 센서가 위협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목표 탐지부터 파괴, 수동 조준 모드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사격 후 망각 원칙을 구현해 효과를 냈습니다. 참고로 NLAW는 차세대 경량 대전차 무기의 약자입니다. 이 대전차 시스템은 가볍고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것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NLAW의 개발자는 의식적으로 열 추적자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것은 첫째, 대전차 시스템의 비용을 높였을 것이고, 둘째, 현대 전장은 이미 불에 타는 장비와 건물들 때문에 허위 열 서명이 많습니다. 열 호밍 헤드 대신에 사브는 다소 흥미로운 예측 가시선 모드, 요약해서 PLOS를 사용했습니다. NLAW에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나 다른 레이저 시스템이 없습니다. 사수는 십자형 포인터를 가리키고 3에서 5초 동안 목표물을 따라가야 합니다. 전자공학은 궤적, 범위, 각 속도를 계산하고 그 후에 방아쇠를 풀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목표와 미사일 궤적이 교차하는 계산된 지점까지 날아갈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전차 회전 포탑 또는 안테나 등 대상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작동합니다. 즉, 대상과 십자형 포인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전차가 궤적을 바꾸면 미사일은 빗나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NLAW 시스템은 또한 호밍 헤드가 없는 휴대용 유탄 발사기와 더 유사하며 미사일을 발사한 후 비행은 운영자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NLAW는 전자장치 덕분에 휴대용 수류탄 발사기보다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해 더 정확합니다. 후자의 경우 사격수는 목표 속도를 추정하고 선제 행동의 각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작자는 발사 전 대상의 공격 모드를 선택합니다. NLAW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렉트 공격입니다. 로켓 발사기에 더 흔하며 로켓 추진체는 시선 방향을 따라 직진하고 폭발은 접촉 퓨즈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런데 NLAW는 텐덤 탄두를 가지고 있으며 무게는 1.8kg으로 800m 거리에서 동종강 500mm에 해당하는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 모드는 상공탑 공격이라는 더 흥미로운 모드입니다. 중요한 메모를 추가해볼까요? 그 공격은 단순한 상공 비행이 아니라 상공 비행 공격입니다. 즉, 미사일은 미국의 FGM-148 자벨린처럼 궤적을 바꾸지 않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이를 더 간단하게 씁니다. 미사일이 약 1m 높이에서 목표를 정확히 넘어가는 순간 자석이나 광학 센서가 발동돼 탄두가 폭발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폭발의 경우에 형상의 전하가 비산물의 축을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직, 즉 비산물의 아래 표적에 명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이 경우 중공형 발사체만이 아니라 소위 충격 코어라고 불리는 중공형 발사체에 직경 102mm 탄탈륨 발사체를 더한 것으로 이 발사체에 의해 초당 1.5에서 2km 속도로 가속됩니다.
이 경우 장갑 관통부는 50mm의 동질강입니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전차의 상부 포탑 반구에 장갑을 관통하기에 충분합니다. 미국 BGM-71 토우-2 대전차 시스템에서도 유사한 목표물 체결 방식이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자기 센서가 탐지할 수 있는 미사일의 비행 라인에 다른 금속 물체가 있을 때 잘못된 긍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50m 지점에 내려가는 전차가 있고 실제 목표물은 150m 떨어져 있다고 칩시다. 이 경우 목표값의 규모 범위를 100m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사일은 이미 파괴된 첫 번째 물체 위로 날아간 다음 목표물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NLAW 대전차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용 편의성 외에도 이 복합체의 의심할 여지 없는 장점은 무게와 크기 12.5kg과 길이 1m입니다. 그것은 어깨에 메고 발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게다가 NLAW 발사기는 일회용이며 발사 후에 그것은 자벨린처럼 나르는 대신에 버릴 수 있습니다. 상공 탑 공격 모드 덕분에 NLAW 미사일은 운영자에게 거의 숨겨져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 울타리 등 뒤에 위치해 있는 목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자가 최소한 목표의 일부만이라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NLAW의 의심할 여지 없는 장점은 20m 가까운 거리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벨린의 최소 사거리는 150m로 이는 미사일이 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슬라이드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파른 오르막길은 전력선과 미사일의 궤도에서 다른 유사한 장애물이 없는 발사 지점을 찾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완만한 NLAW 궤적의 경우 이러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사 전에 나무나 건물과 같이 4에서 5m 이상의 장애물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사일의 비행 시간을 감안할 때 600m가 3초 만에 날아간다고 해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200m 상공에서 NLAW 미사일은 1초 동안만 날아다니는데 직접 발사 모드에서는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매끄러운 시작입니다. 그 복합체의 로켓은 2단입니다. 1단은 로켓이 운반 및 발사 컨테이너를 통해 이동하는 동안에만 작동하며 초당 40m로 가속한 후 로켓에서 분리됩니다.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기 위해 1단 고온 분말가스와 혼합된 특수 식염수를 넣은 캡슐이 있는데 작은 부피실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발사 시 컨테이너 뒤 위험 거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유탄 발사기와 안전한 거리에서 2단계가 맞물려 미사일을 약 초당 200m까지 가속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크기, 무게, 그리고 장갑 관통력을 가진 러시아 RPG-28 크랜베리 유탄 발사기는 발사되었을 때 최대 65m 길이의 불꽃을 남깁니다. 따라서 NLAW는 목표물까지의 거리가 수백 미터를 넘지 않는 도시 전투에 이상적이며 때로는 근거리 사격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NLAW는 종종 작은 방에서 발사되며 적의 전차는 돌무더기 벽돌이나 울타리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건물의 위층에서 발사관 경사각 플러스 마이너스 45도로 발사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마리우팔리의 도시 전투 조건에서 러시아 T-72 전차에 NLAW를 실제로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열 이미지 헤드의 배제로 인해 NLAW에 또 다른 눈에 띄지 않는 플러스가 발생했습니다. NLAW의 온오프 사이클과 총 실행 시간은 배터리에 의해서만 제한됩니다. 동일한 자벨린은 발사 전에 발사대에서 아르곤으로 냉각되는 열 호밍 헤드를 가지고 있으며 활성화될 때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그것은 4분 동안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발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장점은 비용입니다. 2022년에는 NLAW 대전차 시스템 한 대의 가격이 37,000달러입니다. 그리고 FGM-148 제벨린 한 대가 246,000달러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독일의 경 대전차 화기 3IT600과 같은 전통적인 수리탄 발사기는 고정 목표물의 사거리가 600m이고 이동 목표물의 300m고 700mm의 장갑 관통력이 있는데 단돈 5,000달러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FGM-148 제벨린 한 대와 NLAW 6대 또는 49대 경 대전차 화기 3IT600 중 어느 게 더 나은가요? 우리는 군대가 여러 종류의 대전차 무기를 갖춰야 한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최대 5km의 거리에서 자벨린은 훌륭히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근접전에서는 적의 장갑차에 저렴한 경 대전차 화기 3IT600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들의 창문과 문에 매복해 있는 것으로부터 NLAW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마리우팔리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군이 포위된 요새를 사용하는 전술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최대 수의 병력을 도시로 끌어들여 그곳에서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소외된 NLAW 대전차 시스템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무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과 그 전쟁에서의 나토 무기, 특히 NLAW 대전차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래 댓글에 써주세요. 저희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현대 무기와 무력 충돌에서의 사용에 대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